파킹 통장의 복리식도 있지만 주식으로 이렇게 복리식으로 어떻게 보면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더 살 수가 있다는 이런 복리 개념이 나온다는 거죠. 퇴근길에 편하게 들으시면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의 평생 투자교육 투자 캠퍼스 오늘 이 강은 복리 투자의 마법인데요. 복리 투자의 마법 이 부분을 모른다면 투자의 기본을 모른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 오늘 이 투자 사연을 보내주신 걸 보시면 복리 이자를 받을 때 1년에 한 번 받는 것보다 월별로 받는 게 좋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복리 투자가 더 좋다는 건 아는데 과연 복리 이자를 왜 그냥 1년에 한 번 받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1년에 한 번 받는 것 같으면 그냥 단리하고 똑같은 개념이지 않겠습니까? 먼저 이 복리는 어떤 의미냐? 이자 계산 방법은 단리 이자와 복리 이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단리 이자는 원금 플러스 이자예요. 그죠? 근데 복리 이자는 원금 플러스 이자인데 이자에 대해서도 플러스 이자를 받는 방법을 복리 이자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기 쉬우시죠? 원금 플러스 이자가 단리인데 원금 플러스 이자 플러스 이자의 이자를 받는 것이 복리다. 이해가 되셨죠? 그죠? 저모명이 복리 중요하죠? 네,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자 계산 방식이 이렇게 되고 누적은 이자가 누적되지 않고 복리는 이자가 누적되어 투자 금액이 증가한다. 그렇다 보니까 수익 증가 속도가 단리는 일정하게 올라가지만 복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식으로 간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질문하신 분의 요지를 한번 본다면 복리 투자가 한데 왜 월별로 잡는 게 좋으시냐?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1,000원을 연 이자율 5%대로 3년간 단리 복리로 계산했을 때 총 이자는 어떻게 되느냐? 단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000원 플러스 이자율이 지금 50원 곱하기 3년 하면 어떻게 됩니까? 1,150원이 되는 거예요. 50원은 뭐냐 이런 물어보신다면 이자율이 5%니까 50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복리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동안 월 한 번씩 받는다는 거죠. 복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1,000원 플러스 0.01 50원이 생겨요. 여기는 똑같아. 자, 근데 자, 두 번째는 1,000원 플러스 50원 원금이 1,000원 플러스 50원이 되는 거예요. 이 이자를 원금에 포함시키면 여기에 0.505를 곱하면서 이렇게 이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1,050원 그죠? 여기에다가 작년 이자 52.50 여기 플러스 되면서 0.05 55.14 자, 그렇게 되면 지금 금액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단리로 했을 땐 1,150원 그 다음에 복리로 했을 때 1,157.63이에요 이자율은 똑같은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7.63원이 단리보다 높게 나온 거죠. 자, 그러니까 앞서 질문자님이 하시는 복리이자가 왜 매월 받는 게 좋으냐 매년 받는 게 좋으냐 돈이 더 늘어나니까 매년 받는 게 당연히 더 좋아지는 거 맞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매월 나온다 그러면 매월 나오는 상품이 더 좋은 상품입니까? 아니면 매년 나오는 상품이 더 좋은 상품? 만약 같은 복리로 나온다면 매월 나오는 게 더 좋습니까? 매년 나오는 게 당연히 매월 나오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러면 같은 복리예요. 매일 나오는 게 좋습니까? 매월 나오는 게 좋습니까? 매일 나오는 게 좋다는 거죠. 이 부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파킹 통장이라고 나온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주차를 의미하는 파킹과 통장을 합한 용어로 잠시 차를 주차하듯 언제든지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수시 입출금식 예금인데 뭐 증권사 같은 경우는 CMA지요. CMA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통상 개월이나 연 단위로 계약하는 예적금과 다른 방식의 차이. 그러니까 은행에서 어떻게 보면 증권사 CMA를 대체하는 상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파킹 통장이 자금을 예치한 고객이 매일 어떻게 보면 이자 지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복리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연 2.5%의 금리의 파킹 통장에 넣읍시다 칩시다. 그러면 다음날 이자가 3,424.6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이자를 또 예치를 하면 이 원금에 포함되죠. 똑같이 복리 방식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5%지만 그냥 가만히 있을 때보다 매일매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2.5%보다 훨씬 많은 이자가 붙겠죠. 그래서 지금 시중에 이 파킹 통장이라는 매일 이자가 붙는 이런 수시 입출금 통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리 효과를 노리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아무리 그 복리 효과가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죠? 은행이 보장해주는 이자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건 솔직히 거의 불가능하고 됩니다. 물론 그 예전에 IMF라든지 뭐 제가 증권사 들어갔던 2000년도 이런 데 같으면 뭐 10에서 20%짜리 채권도 많았고 뭐 그 당시 금리가 아마 10% 이상 됐을걸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걸로만 충분히 해도 어떻게 됩니까? 7년만 지나도 따블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회사채 높은 채권 같으면 3년 만에 따블이 부를 이렇게 획득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이 인플레이션이 5%도 넘고 금리가 최근에 뭐 5% 넘는다는 적도 있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다시 3%대. 이게 아무리 복리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큰 돈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조금은 다른 개념이지만 주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복리 효과를 누리면서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요. 만약에 2013년도에 A라는 주식을 5만 원에 2,000주 금액을 한 사람 1억어치 샀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1년 동안 이 주식의 가격이 자 5만 5천 10%에서 1억 1천만 원이 돼요. 그런데 14년 4월에 배당금, 이때는 4월에, 지금은 보통 3월에 나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나왔었어요. 자, 5%인 5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500만 원을 가지고 또다시 A라는 주식을 90주 더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2090주를 보유 주식. 그 후로 15년에도 주가가 오르지는 못했지만 현금 배당을 10% 지급. 그러면서 1150만 원의 배당을 받게 된다. 당연하게도 이 배당금은 A라는 주식을 또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금이 1억 2650만 원이 불어나면서 2년 만에 26.5%의 수익률, 연간 수익률은 13.2%.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 얘기 하시겠죠? 주가가 내려가면 어떻게 하느냐? 자, 주가 내려가면 배당금은 더 늘어납니다. 대부분. 배당금이 더 늘어나요. 그러면 주식을 더 많이 사겠죠?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면 주가가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파킹 통장의 복리식도 있지만 주식으로 이렇게 복리식으로 어떻게 보면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더 살 수가 있다는 이런 복리 개념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주식,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식 한번 한 30년 아니면 좁게 10년 하셔도 돼요. 10년 하셔도 됩니다. 한번 차트를 보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배당을 매년 하는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만큼 회사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킹 통장처럼 예금 금리 이런 복리도 있지만 주식을 이 배당 복리 개념을 이용하신다면 예금이나 적금 이런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복리 법칙 할 때 보면 치 법칙 빼놓을 수가 없죠, 그죠? 복리는 자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고 지금까지 금융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복리 개념만큼 훨씬 더 좋은 개념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뛰어넘는 개념이 없다는 건 이 이상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 치리법칙은 간단하게 원금이 2배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자, 그래서 연 수익률 7% 한다면 약 10년 후에 원금이 2배가 된다. 친이법칙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 연 복리 수익률이 3%대부터 시작해서 20%대까지 실제 그냥 단리보다 항상 어떻게 됩니까? 짧아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서 영업사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복리 개념을 모르고 단리만 하시는 분들 그리고 복리를 하는데 은행만 하시고 다른 투자 상품을 안 하시는 분들 이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저는 부자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증권에서 18년 다녔으니까 많이 만나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자들은 다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이면 주식, 채권이면 채권, 은행이면 은행, 그 다음에 뭐 ETF면 ETF, 그 다음에 코인이면 코인 이런 등등을 모두 다 합니다.
단리든 복리든 이것도 다 해요. 근데 자, 이 부자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이 경제적인 공부를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주위에 인맥들이 내가 돈이 많으니까 이런 투자사라든지 아니면 은행 직원의 증권사의 직원 이런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정보들을 물어둬줘요. 많은 정보들을 가져다 물어줍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항상 부동산이 좋은 시즌도 있고 주식 좋은 시즌 아니면 안전하니까 은행만 예금하는 시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하신 분들은 그래서 저희 투자 캠퍼스 이 방송을 많이 들으셔야 되고 단리보다 복리가 왜 중요한지를 아셔야지만 내가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돈을 어떻게 더 많이 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리는 단리보다 더 중요하고 어떻게든 내가 이 복리를 더 할 수 있는 근데 금액이 커지면 힘들겠지만 금액이 작을 때 그렇게 한 푼, 두 푼, 세 푼 이렇게 모아가면서 그죠? 여러분들이 투자금을 빨리 크게 만들어서 그 내가 만든 이 크게 만든 이 목돈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분산을 해야 된다. 그 분산할 때 이 복리의 개념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결국 나타날 것이다. 하나의 예를 앞서 얘기했는데 파킹 통장과 주식을 제가 비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복리 개념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까지 복리를 모르셨거나 그냥 잊혀져 모르셨다면 지금이라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금 적금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 이 복리 개념이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꼭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투자 캠퍼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는 앞서 얘기 드렸듯이 실방을 비공개로 돌렸기 때문에 꼭 5시 오셔서 보셔야 됩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꼭 오셔서 보시고 혹시라도 이 투자 컨설팅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카카오톡에 제가 지금 매일 오후 1시에 이제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뭐 회원 강요나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냥 기사들 분석해주고 주식시장도 얘기 드리고 암호화폐 시장도 드리고 부동산 시장도 얘기도 경제도 얘기 드리고 좀 더 많은 것들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카카오톡방에 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홍 반장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의 투자 도움이 되는 투자 캠퍼스 홍 반장은 내일 오후 5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또 많은 클래스가 다른 내용 준비했으니까 실방 놓치지 말아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